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4나노 HPC 전문 노드의 칩을 맡긴 그 텐스토렌트의 짐 켈러가 엔비디아와 인텔을 디스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짐 켈러는 X86 그 ARM 리스크5 프로세서를 작업한 전설적인 프로세서로 꼽힙니다. 그가 거쳐간 기업 목록만 봐도 애플, 인텔, 그 AMD, 브로드컴 등입니다. 그가 왜 칩업계의 구루라고 불리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그 게시물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혹평했습니다. 언급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 쿠다는 해자가 아니라 늪이라고 했습니다. 스웸프라고 했는데요. 시중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초기 AI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가장 강력한 이유로 쿠다, 소프트웨어 쿠다를 지목하고 있지만 짐 켈러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짐 켈러는 쿠다는 마치 인텔의 아키텍처인 X86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완전하고 하위 호환성을 갖게 만들지만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쿠다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짐 켈러는 이런 쿠다의 맹점 때문에 그 엔비디아마저도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다수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짐 켈러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를 인텔의 베타적 반도체 IP죠. X86에 빗대 혹평하면서도 쿠다의 경쟁 소프트웨어인 인텔의 소프트웨어 원 API 그리고 뭐 AMD의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짐 켈러가 X86 아키텍처 그리고 쿠다 아키텍처의 미래 전망에 매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그 AMD의 리사수 같은 CEO도 쿠다 소프트웨어를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리사수는 쿠다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람들이 한 시장에서 선점된 기술이나 제품들을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사수는 쿠다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기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엔비디아 GPU가 현재 그 칩당 하나 4천만 원이 넘는 수준인데 현재 개발에 가까운 단계에서는 이 비용이 용납될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AI 도입이 활발해지면 이런 높은 비용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시스템에 수천 개의 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기타 AI 고객은 경쟁력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쿠다가 결국 그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개방성이 중요한 AI 시장에서 쿠다는 엔비디아의 칩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맹점 때문에 결국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앞으로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면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더 굳어지기 전에 강력한 오픈소스 경쟁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라고 리사수는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 짐 켈러를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삼성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4나노에서 수주한 텐스토렌트 칩은 아시다시피 ARM의 대척점에 서 있는 리스크5 기반 칩입니다. 그가 쿠다 X86을 맹폭하는 데는 이런 아키텍처의 폐쇄성을 싫어하는 그의 성향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리스크5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CPU 설계 구조입니다. 무료로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 등 그 표준 제약이 덜한 새 시장이 창출되면서 리스크5로 칩 설계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칩 업계에 강하게 조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특히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워낙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칩이 각광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인텔, AMD, 엔비디아 등 기성 칩을 외면하는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서버에 특화된 데서 더 나가서 최적화된 칩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ARM 아키텍처 대신에 리스크5를 활용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리스크5 기반 칩은
ARM 칩과 비교해서 칩 면적이 작고 소비 전력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 단가나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것이죠. 게다가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부다 소프트웨어 스택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소프트웨어 스택이 CPU 유형에 구애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인텔, AMD 또는 리스크5 CPU 코어에 모두 호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짐 켈러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리스크5 기반 칩이 대거 데이터 센터에 장착될 것이고, 특히 과학 분야와 고성능 HPC 분야에서 도입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발 파운드리 삼성 입장에선 아직은 칩 세계에서 메인스트림의 위치에 서 있지 않는 리스크5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파운드리는 그 IP가 중요한데요. 이 ARM 아키텍처 기반 IP는 TSMC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리스크5 기반인 텐스토렌트 칩을 설계하고 이를 점점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TSMC를 추격하는 항반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일종의 그 틈새 시장 공략인데요. 아직은 AI 반도체의 메인스트림은 ARM 기반이지만 그 리스크5 기반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에서 사이5와 같은 그 리스크5 기반 칩을 설계한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결국은 안 되긴 했지만 계속 그 리스크5 기반 IP를 자신의 파운드리 공장 팹에 넣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리스크5 기반 칩의 향후 전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ARM 기반 칩인 엔비디아, 퀄컴, 또 X86 기반 칩인 AMD 칩 등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노력하는 별개로 경쟁사보다 더 리스크5 기반 칩 수주에 공을 들일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시장에서는 ARM을 견제하고 아직 산업계에서 특정 IP가 부각되지 않은 신규 칩 시장을 잡기 위해 리스크5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최근 퀄컴을 비롯해서 NXP, 보쉬, 인피니언, 노르딕 세미컨덕터 등 5개 반도체 업체가 리스크5 기반인 기업인 킨타우리스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킨타리우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칩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자동차 분야로 시작해서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으로 분야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자동차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내연 기관차 경우는 칩이 한 200개 정도 들어갔지만 전기차는 대략 1000개, 자율주행차는 2000개의 칩이 들어갑니다.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ARM의 기술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면 자동차 시장도 ARM이 장악하게 되는 만큼 퀄컴, NXP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5로 대안을 마련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짐 켈러가 폐쇄적 아키텍처 쿠다와 X86을 혹평한 것을 계기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